수경입니다. 승희입니다. 은옥입니다. 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MBTI로 알아보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성격. 네. 어떨까? 그림을 MBTI에 따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이거를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같이 이거 방송으로 얘기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자기 MBTI부터 공개를 해야 되나요? 제 MBTI는 네. INFP입니다. INFP? INFP. 승희 선생님. 네, 저는 ENTP입니다. 은옥님은? ISFP입니다. 저는 ESTJ입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림 그리는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림 그리실 때. 계획을 그쵸? 여기서부터 이만큼 쫙 리스트 뽑아놓고 작업하시는 스타일이시던데요. 맞아요. 계획을 엄청 세우시거든요. 네. 혹시 계획대로 바로바로 지켜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계획을 네. 많이 세우는데 실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합니다. 근데 저는 네. 너무 반대인 게 네. 저는 계획성이 없습니다. 아, 계획성이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요. 저도 계획을 안 세워요. 저도 작업할 때. 되게 근데 의외시다. 저희 중에선 선생님만 제이세요.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지 작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아. 작업 자체에 대해서. 네, 그냥 작업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것만 세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음. 승희 선생님이 작업 계획 써놓은 거 보고 저 사실 너무 놀랬거든요. 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 여태 뭘 맞아요. 한 건가. 네. 막 정말 근데 스스로 저는- 자책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계획표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작업실에도 막 붙어 있고 네. 계획이 네.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 스케치도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한 1년 전에 본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데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실제화하는 것에 흥미를 음. 많이 못 느끼는 오히려? 타입인데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음. 아무래도 MBTI가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NTP는 뭐가 문제여서 음. 결과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엔 관심이 없다. 나 생각나는 사람 있다. 누구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생을 23점밖에 남기질 않았어요. 작품은 네, 91세에 죽었나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게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심은 많았는데 하진 않았던 거예요? 네. 배우를.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 관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도 음. 거기서 하다 보면 얘는 또 뒷전이고 또 이거 시작한 거가 또 뒷전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아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승희 선생님하고 레오를 동급으로 생각을 아니, 해요? 동급까지는 아닌데 유형이 유형이. 같다는. 유형이 이게 제가 최근에 봤는데 구글에서 네. AI를 이용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작업 스케치를 네.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런 게 네. 싫어요. 어. 왜냐면 아니 편집은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을. 제가 화실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전혀 아이디어는 계속 내는데 전혀 실행하지 않고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승희 선생님 저한테 일을 시키시는 거군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하거든요. 딱 승희 선생님이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승희 선생님 같은 건 MBTI 그 유형이 옆에 사람 살짝 힘들게 하는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아이디어 많으시고 호기심도 많으신데 마무리가 살짝 그에 비해서 약하신. 되게 그런 게 예의 아닐까요? 바르신 것 같아요. 이런 MBTI인가 살짝 약간 살짝 살짝이라는 아이디어가 점. 있고 이런 식의 예의 바른 스타일. 네.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그쵸. 약간 네, 약간 F 성향이 좀 네. 그렇다고 본 F가 것 뭔가요? 같습니다. F가 T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특성인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팀입니다.
것처럼. 네. 아, 네. 결과적으로 행동이나 말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 T는 이제 그 사실에 입각해서 네. 하는 거고 아, 말도 이제 사실에 입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F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거나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그게 더 중요한. 관계.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약에 계획은 저는 많이 세우진 않거든요. 할 수 있는 계획들만 거의 세우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네, 다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작업할 때도 그 작업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계획은 일단 해봐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편이라서 뭐 이렇게 그림 뭐 한 장 그려야 된다 그러면 뭐 1부터 10까지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데까지 세우고 그 결과물이 나온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계속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완전히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가능한 계획들을 좀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이제 작업할 때 되게 현실적인 편이거든요. 네, 그림을 그릴 때. 네,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없는 거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 세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건 은홍님도 현실적이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걸 비슷하게 하는데 저는 약간 선생님은 그래도 해보고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해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요.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제 계획대로 그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약간 멘붕이 와갖고 머리가 하얘지죠. 계획이 아예 없어져요. 다 처음으로 다시 아무 일도.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게 마지막 그거예요? 제의라는 게 그 계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에 가까운 생활 양식에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P시니까 저 즉흥. P? 예, 즉흥적. 어. 아시잖아요, 저 즉흥적인. 저도 즉흥적이에요. 근데 그 즉흥적이 저는 약간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간다면 수경쌤이 약간 즉흥적이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약간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J라고 해서 아예 즉흥적이지 않다 이게 아니고 네. P라고 해서 아예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어느 쪽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감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감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T. 감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고 막 뭔가 공감하고 이런 거보다 그 너무 감성적이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자기 안에 빠진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물론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작업할 때 선생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학생분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보면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약간 화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작업에 있어서. 주제적인. 이거를 작업을 해나가면서 본인이 찾게 될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T적인 거 그래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현 씨는 어떠세요? 작업하실 때? 그림 그리실 때 일단. 그림 그릴 때요? 네. 저도 좀 계획 세워서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계획 지키는 게? 네, 일단은 만약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냥 얘기하자면 이슈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슈 상황.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짰으니까 이제 다 막히는 무너지는 데가 거예요. 있죠. 막히는 데가 있죠. 작업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이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계획은 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카오스로 그냥 그렇지. 합니다. 저는 은홍님이나 수현님이 둘 다 맞아요. FP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은 약간 내면의 것을 표출하는 느낌의 작품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니까 뭐 작품 이제 성향도 그렇고. 근데 제가 수현 씨하고 이제 수현 씨가 조교잖아요. 드로잉 워크숍 조교여가지고 제가 맨날 그림 그릴 때 애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작업을 그림을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좀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고 해서 다 잘 그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올바른 방식으로 현실감 있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수연 씨는 되게 막 애를 많이 써요.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약간 그 MBTI 성향이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랑 제 MBTI 유형이랑 관련해서 좀 먼 단어들이 현실성.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좀 칭찬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짜요? 너가 제일 잘했어, 이거보다? 너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것도 저는 칭찬으로 그래요? 느끼고. 저는 사실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칭찬은 아닌 편이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면 칭찬은 아니거든요. 저는. 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칭찬은 아니에요. 네, 항상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칭찬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업 때 들으셨죠? 네. 그렇구나. 좀 그런 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쓰지 말라고 했던 게 제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할 때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네. 잘 되지 않으면은 또 열심히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커버하려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는 것 뭔지 같아요. 알 것 같아. 근데 저도 그런 게 것 같아요.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한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뭔가 진심을 맞아요. 다해서 하는. 그래서 그 열심히 한다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네. 특히 이제 크로키 같은 거 할 때 보면 크로키는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녹서 보면은 그 결과물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애를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수연 씨? 그죠? 그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께 배워서 어, 머리로는 인식하는데 자꾸 그렇게 그게 하게 나오죠, 되는. 자기 습관이. 근데 선생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하고 선생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좀 불쌍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돕고 있어. 힘들게.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봤는데 예술가 타입 중에 가장 많은 게 INFP하고 ISFP라고 하거든요. 두분 네. 유형이 제일 거기 뭐 많구나. 모험심 많은 예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어. 그냥 분류 자체가 예술가라고. 맞아요. 그 어. 연예인들도 그 수연 씨 INFP 네.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배우들.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 감정을 가지고 네. 뭔가 예술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쓰고 이러는 게 그 문제 해결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일단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릴 때 뭐 이게 뭐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주제를 잘 지금 생각을 하고 흘러가고 있냐 이 지금 만약에 뭐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 이 지금 얼굴 그리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솔직히 근데 얘기하면. 저는 약간 그런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형태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두 우리 둘은 저는 형태 있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저도 뭐 근데 저는 그 형태에 있는 걸 꼭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근데 어쨌든 그 형태를 그러니까 색이나 어떤 그 느낌적인 거가 좋지. 네. 그 형태를 보고서 뭐 인물을 똑같이 그린다거나 뭐 건물을 똑같이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되게 그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지 그게 왜 않아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똑같이 그리는 게 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나는 왜 형태력이 약할까?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안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감정에 성향인 거 빠져서. 아니에요? 네, 그쵸? 맞아요. 주관적인 게 거기에 더 그러니까, 강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계획성 있게 그거를 밸런스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형태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보면 그림에 완전히 흠뻑 취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저는 그 밸런스를 체크하는 것도 되게 흠뻑 취해 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붙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를 그냥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집착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다각도로 보기보다도 지금 거기에서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감정에 빠져서 결국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좀 해결을 그럴 수도 못하는. 있고 저는 뭔가를 볼 때 좀 좋아하는 부분 위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딱히 좋아하는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네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딱히 어떤 거에 아니 예전에 네. 이제 그림 그리실 때 보면 나무를 산에 그리는데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다 심으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예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다 심는 거요? 네. 그거는 네. 재착인가요? 산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나무를 그려야 산이 된다. 근데 그 나무가 웬만큼 작았어야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굵기 아니었어요. 네. 그때 그 제가 그리는 진짜. 근데 저도 사실 저도 집착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집착의 정도가 좀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거에 집착하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학생이 반고흐를 좋아해서 반고흐의 그 MBTI가 뭐냐고 뭔지 예상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INFP라고 했어요. INFP. INFP. 저는 INFJ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J. 아, 반고흐가요? 왜요? INFJ가 맞나? 아무튼 고흐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성직자를 꿈꾸는 게 INFJ 맞나요? INFJ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INFP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주의자 느낌이어서 INFP죠. 예. 반고흐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고흐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좀 너무 이게 동생한테 기대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 근데 약간 N 성향이 강하면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주의적인 게 강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도 별로 큰 편은 아니에요. N 중에선 많은 편이에요. NF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유형 두 개 만나면 네. 약간 몽상가 스타일이라고 네. 몽상가 스타일. 네, 사색을 좋아하고 현실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사색하고 좀 뭐 먼 우주의 거를 생각한다든지 맞아 그런 거를 N이랑 뭐요? 공부를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 MBTI 별 이렇게 크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얘기하면 역시 그러면서 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괜찮게 했네요. 뭐 잘했네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기초생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T죠? 딱 이러더라고요. T요? T가 뭐예요? 이랬어. 그게 뭔가요? T요? T하고 F하고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이렇게 네네. 선택이 되는데 판단이나 말을 할 때 네.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네. 판단해서 얘기를 하냐 약간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 네. 그거를 이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네, 네. 거지만 T에서는 결과가 1등이다 네. 이게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등이고 그러네. 제일 잘했다. 이것이 이제 원리 그쵸, 원칙과 그게 사고에 의한. 맞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네요. 우리 수경 선생님은 1등처럼 잘 그리지 않으면 절대 잘했다란 말 안 하는 아니, 저 거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기준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열심히 했고 학생들한테는 발전성을 많이 얘기하죠. 잘했다는 거에 칭찬해서 발전성. 이전보다 잘했다라고 하면 이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뭐야, 되게 역시 티네요. 그런 건가요? 저는 가끔 수경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답보다 명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문은 그러니까 답은 흐지부지하고 질문이 더 명확한 그런 경우 제가 맞아요. 되게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토크를 할 때 학생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은홍님 같은 사람도 네, 있고 F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F? 같기도 하고. 미술 하시는 분들이? 음. F가 뭐랬죠? 나 계속 물어봐. T가 사고고 F가 감정. 감정. 그러면 감정에 호소해야 되나요? 나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학생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F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학생 사고. 네.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약간 뭔가 패턴이 있을 것이다. 맞아.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공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례를 많이 모으는 편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가 경험을 많이 해서 네. 학생들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하면 이런 패턴들은 이렇게 하면 빨리 늘었어.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데이터. 통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학생에 따라 다를 것이다. 네. 그렇죠. 누구나 다르죠, 당연히. 네. 그 통계도 전혀 맞지 않아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맞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해놓는 편이죠. 네. 근데 저는 현실적이시네. 여기에서도 두 분이 S시거든요. 그죠. 선생님하고 은홍님이 S신데 네. 경험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S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S는 뭔가요? S가 N이랑 대비되는 건데 S는 이제 S냐 N이냐 하는 게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요 차이라고 봤거든요. 네. S 같은 경우에는 보다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데이터, 지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맞아. 닥친 문제가 뭐냐 이건데 N은 미래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 뭐 할 거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건 좀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 진짜. 두 분 저도 현실적인 거. 뭔가 각 경험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 그리는데 뭔가 정답인 법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법칙.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아닌데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나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정말. 나는 완전 저도요. 여기서 엇갈리나요? 갈린다. 진짜. 되게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도 보면은 이제 막 뭐 은홍님이나 수현 씨, 승희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되게 다 각자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다 완성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느낌이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 그럼 저렇게 해도 그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각자 습관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뭐를 할 때 그 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이 되게 엄청 철저하고요. 네. 되게 멋있게 이제 작업실을 치워놓는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자리를 막 되게 멋있게 딱 해놓고 멋있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 끝나는 거 뿐이고. 그리고 은홍님은 막 왔다 갔다 되게 엄청 부산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부산스럽고 뚝딱뚝딱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을 막 모아놔요.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습작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다 뭔가 뭐 자기가 실험한 것들 이런 걸 다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공모전에서 상 받았더니 약간 다람쥐 같이. 그래서 저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분명히 내가 있을 때 작업을 한 건데 못 보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맞아, 짠 맞아. 하고 나와요. 어. 네. 그럴 때가 있고 수연 씨는 항상 되게 열심히 해요. 막 근데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업은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연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한 거는? 연습한 거를 짜깁기 해서 나중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모아놔요? 이거는 어딘가에 쓸만한데 하면 모아놓는데 그게 네.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크로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크로키 다 버려요. 저는 한 두세 장 정도 남겨놓고 다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볼 때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모아놓으면 안 보거든요. 네. 그럼 그냥 바로바로 버리는데. 근데 결국은 버려요. 결국 아, 버려요? 맞아요. 그 모으는 이유는 네. 재료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해볼까 이거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근데 네. 버리기는 아까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싹 버리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은홍님 그 작업하시는 스타일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 승희 선생님이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소묘를 하는데 이제 형태가 틀렸다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없으면 그거를 대부분 거기에서 그냥 스탑하고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형태가 틀렸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다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학생에 대한 네. 패턴이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패턴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만하고 네. 뭐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냥 바로 고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네. 뭐에 하나 꽂히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딴 거를 못해요. 되게 무서운 그거를 거예요. 끝내고 근데 그걸 끝내고 그 다음 그걸 발전시켜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걸 끝내면 만족한 나머지 이제 욕심이 없고 꽂히면은 열심히 하고. 이제 방송 준비하거나 뭔가 수업 준비하거나 할 때도 뭔가 화두가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빛이다 하면 빛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하면은 그림에 필요한 부분만 알면 좋을 텐데 네네. 하면 좋을 텐데 네. 저는 갑자기 빛 자체가 너무 궁금해져서 물리학 다큐를 찾아보고 철학? 빛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철학적 담론이 나왔는지 이런 걸 막 찾아보다가 네. 내가 빛을 왜 공부하기 시작했지? 저는 되게 어.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항상.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본질을 향해 가는데 네. 결과물이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 뭔가 약간 장인 스타일이에요, 장인. 네. 장인 스타일이라 뭔가 뭐 할 때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작업도 되게 다시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좀 다시 많아요. 그게 약간 장인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다시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하진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하는 경우는 제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내가 하는 뭐 만약에 꽃을 그리려고 했어요. 네. 꽃을 그리려고 했는데 꽃을 어떻게 하면은 돋보이게 예쁘게 그릴까 그러면은 사실 안 해본 방식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꽃을 그냥 예쁘게 그리는 것보단 좀 뭔가 독특한 네, 방식으로 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모르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봐요. 망칠 걸 아는데 그 방식으로 해보고 망쳤다고 하면
거기에서 진창 망쳐보는 거예요. 더 왜냐면 아. 데이터를 위해서 더 많이 거기서 더 많이 뭔가를 더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거는 망칠 거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거는 거의 실패 없이 그냥 딱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너무 반대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승희 선생님이 다시 하는 거는 그 본인의 결과값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망치는 이유가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망치는 거예요. 저희는 네. 절대 망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절대. 왜요? 망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니야. 망치면 선생님 거기서도 길을 잃어요. 그래서 수영 쌤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망치는 걸 하신다고 그러고 승희 선생님은 그 내가 원했던 만큼 나오게끔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망치는 거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일단 멘붕이 생겨와서 그거는 다시는 이거는 이거는 나랑 안 맞나 봐. 이거는 내 손에서 작품으로 나올 수는 없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한 번 딱 해갖고 내가 원하는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접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영감이나 이런 거는 또 막 되게 좋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치. 작품 하던 그거를 접음으로써 그것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망치 성향인 거죠, 그냥. 그게 뭔가 망-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네. 망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뭔가 망-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한텐 지금 망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네네. 자기 망쳤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그걸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의욕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의욕이 없어지고. 근데 망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망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나 저한테는 망쳤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다시 하거나 아니면 여기만 조금 고치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망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멘탈 붕괴가 오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절망. 그거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소묘 수업을 하면 그 형태가 틀리거나 명암을 잘못 넣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데 어떻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여기가 틀렸다 저기가 틀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한테 여기는 틀렸으니까 여기를 조금 고치고 지금 만약에 그런 거죠. 현실적인 조언들. 얼굴에서 코가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코를 올리면 입까지 다 올려야 되니까 눈을 내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되게 좀 더 경제적인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걸 고치기 전에 너무 이제 전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 같으면은 그걸 고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성취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가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그거를 딱 했을 때는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대부분 학생들이랑 할 때 제가 손을 안 대고 대부분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되게 전우애를 느낀다 말이에요 저는. 네, 저는 그 학생이랑 전우애를 느끼면서 그래 뭐 되게 그 막 뿌듯함 막 이러면서 그래 역시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거야 막 이러는데 그 학생은 그걸 고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 저는 너무 실력이 없나 봐요.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저는 되게 당황해요. 맞죠? F! 그러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F 성향이셨을 그러니까 우리 정막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소묘 같은 거 할 때 항상 수경 선생님이 뒤로 나와서 보세요. 일부러 한번 이렇게 정도 맞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난 자주 나가서 보아야 되는 거 난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일어나고 안 아니 그래서 안 나가서 보면 말하구나.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요. 집 사귄 거고 내가 그 틀린 거를 발견해내는 거 자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고쳐야 되고 고쳐야 돼서. 이미 틀렸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저나 선생님이나 보통 피드백 할 때 네. 뭐 얼굴을 그린다 하면은 코가 길어졌다 이런 네. 식으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F분들은 코가 길어진 것 때문에 이 그림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보통 망한 부위가 제가 열심히 한 부위더라고요. 제가 신경 써서 너무 거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저는 그래서 많아서 상실감이 그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그것도 있고 이거는- 그것도 있고 또 뭐냐면 코가 틀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코를 여기서 이렇게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럼 이제 머릿속에 딱 이게 스쳐요. 코를 고치면 입도 고쳐야 되고 눈도 고쳐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다 언제 고쳐? 그러니까 사실 딱 이게 그거 있어. 게으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아니, 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예요. 죄송해요. 미안해. 죄송해요. 얘기하세요. 그런가? 저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코만 고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 코만 고치시면 돼요 하고 나면은 일단 그럼 코만 고치시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 속이는 거. 진짜 코만 왜냐면 고치면 되는 상황이에요? 코만 고치면 입도 고쳐야 돼요. 저는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코만 코만 고쳐라. 하세요 하고 일단 가다 코만 와서 하세요. 코를 하셨으면 그 다음엔 입을 하세요 순차적으로. 충격을 조금씩 주시는 거구나. 그거. 나눠서.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거 다 했어요. 이렇게 막 약간 물먹거리면서 그러면 이제 막 이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마지 못해서 뭐 틀린 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뭐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약간 뭔가 그러면은 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고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미안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 안 할 수는 또 없으니까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수연 씨 같은 F 성향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신다니까. 이게 약간 받아들이기 F분들이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 틀렸다고 하시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미 열심히 해서 나의 실력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해야지가 아직 거기까지? 저는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네. 거기가 망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잘하셨다고 한 말을 거짓말? 해주세요. 아니 그 코를 망쳤는데 눈은 눈이 잘 잘 됐다. 됐다. 눈은 잘 됐는데 눈은 잘 됐으니까 눈 하신 것처럼 코를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 멘탈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진짜 생각보다. 전 요즘에 저희 정막하잖아요. 네네. 석고상 그릴 때 네. 진짜 그러니까 쫙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은 그분들의 그 성향이 왠지 그냥 느껴져요. MBTI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수경 선생님이나 승희 선생님도 학생들 작품 쫙 있을 때 보거나 아니 그 작품 된 걸 보거나 아니면 그 그리는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게 다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경지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 자기가 인정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학생. 이게 완전히 틀렸는지를 자기가 모르면은 그걸 고치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 때까지는 조금 그냥 놔두는 편이죠. 왜냐면은 제가 얘기해봤자 사실 그때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놔두는 편인데 근데 그게 되게 사실 잠깐 고쳐주면은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학생들 뭐 전혀 절대 못 만지게 해요. 학생들 저희 학생. 수경하실 학생들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뭐 그림을 만지면 안 돼요. 얘기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훌륭하죠. 정말. 그래서 발전성이 빠르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림 그릴 때 성향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네.